그 이번 그거 뭐야 그 커리큘럼이 좀 독특하더만요. 왜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험한 것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 뭐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꼭 들어가야 되는 그 시험 뭐 실험이 카페인? 네. 아 카페인. 그래서 카페인 실험 영상을 내가 올려놨거든요. 네. 본 사람. 저요. 오 어땠어요? 아니 한 편밖에 안 봤어요. 한 편밖에 안 봤어요? 한 편 안에도 뭐가 얘기가 되게 많죠. 네. 엄청 그러니까 필요 많죠. 없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 왜요? 어? 진짜 신발로 사람 때리는 게 제일 나쁜 짓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어요, 진짜. 오. 어? 진짜. 어휴, 진짜 정말. 그래서 그 뭐야 그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번 선생님이 3년 전에 맡았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 3년 전에 그 여러분들 화학 실험 내가 기출 문제 보여줬죠. 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카페인 추출 실험이 아주 전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그대로 또 내실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카페인 추출 실험 강의 올려놓은 거 보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면 내용이 아주 많아요. 실험은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실험적 테크닉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카페인 추출 실험은 바로 퀴즈를 볼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 주나 좀 해서 바로 그 뭐 테스트를 볼 거니까 꼭 카페인 추출 실험은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열화하군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 됐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수업 자료도 나왔던데 크로마토그래피 카페인 추출 실험과 함께 기출문제로 똑같은 해에 나왔던 게 크로마토그래피거든요. 근데 크로마토그래피가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크로마토그래피를 분석하는 수학적 방법이 완전 외국어예요. 아주 외국어예요. 마치 생애 최초로 독일어나 러시아어를 보는 느낌일 거예요. 언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외우는데 아주 힘들 거예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크로마토그래피는 내가 강의를 또 올려줄 테니까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크로마토그래피 어떤 말이 나오냐면 티오레티칼 플레이트 넘버 이런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티오레티칼 아는 말이죠. 티오레티칼 플레이트 접시. 플레이트 판 접시 넘버 숫자. 숫자. 근데 이 세 개를 엮으면 어떤 새로운 뜻이 돼요. 그럼 티오레티칼도 아는 말일 거고 플레이트도 아는 말일 거고 넘버도 아는 말이죠. 근데 티오레티칼 플레이트 넘버란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을걸요? 근데 이게 뜻이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번역하게 해요? 크로마토그래피.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론 단수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면 이론 단수? 자, 번역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번역을 해놓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말 자체가 어려워. 말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말들로 크로마토그래피를 표현하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많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3년 전 기출에 고스란히 나왔어요. 고스란히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크로마토그래피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요거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 연력학 있죠? 연력학은 저쪽에서 오늘 수업을 하고 왔어요. 아. 그래서 저쪽 강의를 오늘 꼭 봐야 돼요. 알겠죠? 네. 저쪽에 지금 오늘 오전에 한 강의 2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꼭 봐야 돼요. 알겠죠? 네. 집어나겠죠? 뭐로 설명했냐면 여러분 그 학교에 그 방과후 수업이 있더만요.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연력학을 했대요. 그 방과후 수업의 그 수업 자료로 했어요. 그 방과후 그 뭐냐면 교재 그 수업에 수업 자료 없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밤마다 순서가 좀 늦게 왔죠. 그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3장짜리 연력학 문제집을 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쉬운 건데요, 근데. 네, 이제 그걸로 설명을 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쉽지만 잘 모를 것 같은 내용을 내가 설명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쉬운데 그 안에 문제에서 잘 모를 것 같은 내용을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꼭 봐요. 알겠죠? 네. 알겠죠? 고쳐야죠. 그리고 고체와 관련해서는 아마 엑스레이라고 하는 걸 선생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XRD라는 말을 썼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이게 뭐 줄임말이냐면 엑스레이 디프렉션, 요걸 줄임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의 수업 자료를 보니 여러분 학교 선생님의 수업 자료는 XRD가 아니에요. 그냥 기초 엑스레이 이론이에요. 그게 고체예요? 예, 고체에서 기초 엑스레이 이론이 나오는데 XRD를 알려면 라우의 변환이라고 하는 수학적 테크닉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1도 없기 때문에 이건 XRD가 아니고 기초 엑스레이 이론 중 그 브래그 반사 조건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알겠죠? 왜냐? 내가 엑스레이 전공자예요. 전공자예요.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학교 선생님 중에 엑스레이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럼 저 다리 다 나는지 엑스레이 좀 찍어주실래요? 뭐라고요? 다리 다 나는지 엑스레이 좀 아 찍어주세요. 적당히 해야지요. 저 좀 끌고 와서 때려주세요. 쌤 아니면 말이 저- 그렇게 반응하면 제가 너무 뻘 쭈매져요. 아니면은 누가 돈 건다 그랬더라? 규영이. 아니 걔가 갑자기 왜 나와요? 어? 그냥 재영이랑 안 써고 같이 도현이를 해. 근데 걔가 네. 왜 돈을 건다 했어요 갑자기? 어? 재혁이가 싸운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길지 뭐냐면은 그 배팅을 한다는 거죠. 쌤이 물어봤어요. 어? 쌤이 물어봤어요. 왜? 왜 물어봤대요 그거를? 예? 싸우니까요. 그래서 도현이도 재혁이랑 싸우면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럼 그러면 저 규영이가 돈 건대요. 네.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쪽은 의외로 매우 쉬워요. 매우 쉽기 때문에 나중에 고체 결정하면서 훌떡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했던 산염기 적정을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네. 이 산염기 적정도 여러분 누가 실험 주제 이거 하죠? 네. 그래서 산염기 적정도 알아야 되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자, 보자. 쌤 말로는 응. 그냥 실험 관련 단어 아니어도 그냥 아예 고급화학 전체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쭉 낼 것 같은데 그 중에 지금껏 안 했던 게 크로마토그래피하고 그 카페인 추출 실험하고 여기 엑스레이인 거죠. 예, 그거를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그냥 아무거나 내겠다는 것 같아요. 그냥 아마 근데 그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양자 쪽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양자 쪽은 고급화학에서 거의 안 했어가지고 1학년 2학기 고급화학 때 양자가 좀 나왔어요. 근데 그것까지 거슬러 간다는 건 아니겠죠. 봅시다. 자, 그때 나왔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근데 그때 2021년인가 그때 나왔지 않았어요? 뭐가요? 양자화학이요. 약간요. 그래서 뭐 한번 물어보세요. 그 오비탈도 나오냐고.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뭐라세요? 그냥 아예 그냥 고급화학 전체에다가 플러스 열화학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해도 가던데. 안 정했군요. 네, 스스로의 머릿속에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늘 가서 대충 이렇게 때우자고 하고 오신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안 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을 못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처음에 질문을 실험 관련 단어만 고급화학인지 아니면 그냥 아예 고급화학 전체라 아니라 그냥 고급화학 전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정한 거예요. 뭐 명확하게 안 정한 거예요. 아마 작년에 고급화학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강의했는지도 잘 감감을 할걸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걸요. 네, 아마 지금쯤 뒤적뒤적 해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쯤. 네. 하여튼 보자. 자, 이제 적정 간다. 자, 이렇게 농도 모르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농도 모르는 애. 농도 모르는 애를 뭐라고 그랬어요? 적정 실험에서 농도를 모르는 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널라이트. 애널라이트. 그리고 거기에 넣어주는 애를 뭐라고 그랬어요? 티티레이션. 하이트레이션. 티티레이션이요? 야, 저번에도 이렇게 역시 하이트레이션. 역시 우리 도현이 진짜 아니 그거 뭐 대답을 했잖아요 물어봐서. 아니 귀엽다고. 나 알게요 이제. 귀엽다고, 아니 귀엽다고. 안 나고요. 저렇게 귀여운 남자를 왜 찾을까? 아니 저렇게 귀여운 내 사람이 정말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아 진짜
빨리 물 켜세요. 불 켜세요. 빨리. 선생님 사과면. 아 사과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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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더 하면 저 아예 그냥 저 칼날 못 듭니다. 사과할게요. 미안해. 쌤은 약 올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자 보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이트런트.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에널라이트에다가 타이트런트를 넣는 게 적정 실험인데 타이트런트는 그 농도를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알아요. 농도 알아요. 알아. 자 그러면 그 타이트런트를 어떻게 넣느냐? 농도는 모르지만 뭐는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그 질량은 정해져 있는 에널라이트에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적정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를 더 추가할 수 없다? 에널라이트. 적정 실험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에널라이트를 절대 더 넣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딱 정해진 에널라이트에 이제 타이트런트를 넣는데 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 꼭 지켜야 돼요. 소량씩 천천히 계속.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소량씩 천천히 계속 넣는 것의 느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간을 맞출 때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요리 잘하면 그냥 대충 막 간장 뭐냐면 아니면 뭐 이렇게 소금 팍 넣으면 이렇게 딱 먹으면 간 맞잖아요. 근데 요리 초보는 간 어떻게 맞춰요? 그 비율을 모르니까. 숟가락. 예, 조금 넣어보고 맛보고 조금 넣어보고 맛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타이트런트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첨가 초반에는 바로 요 타이트런트가 뭐가 된다?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한계 반응물 영어로? 리미티드. 자, 한계 반응물 영어로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리미팅 에이전트 아시겠죠? 자, 한계 반응물의 뜻은 뭐예요? 영 되는 거. 바로 완전 소모되는 물질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죠. 자, 에널라이트는 농도는 모르지만 그 질량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뚝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거기에 타이트런트를 얼마나 넣냐면 타이트런트를 듬뿍듬뿍 넣는다고 그랬어요. 타이트런트를 찔끔찔끔 넣는다고 했어요. 찔끔찔끔 넣기 때문에 타이트런트가 들어온 다음 타이트런트는 조금 들어오니까 반응을 해버리면 타이트런트는 여전히 남아있겠어요. 조금 들어왔으니까 반응하면 싹 사라지겠어요. 반응하면 싹 사라지겠죠.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집어나겠죠? 그렇지. 이거는 대답 안 해. 네. 아니 지원이 그런데 쌤이 대답하는 거. 내가 쌤을 보고 있었거든요. 쌤,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진짜로? 야, 네가 김지한이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첨가 초반에는 타이트런트가 반드시 한계 반응물이 되는데 3. 첨가 후반에는 어떻게 된다? 에널라이트가 뭐가 될 수 있다? 리미팅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겠어요? 네. 자, 뭐냐면 타이트런트를 조금씩 넣긴 하지만 조금씩 어떻게 넣어요? 조금씩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들어오지만 계속 들어오면 계속 떨어지는 낙수가 돌 바위에 구멍을 낼 수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계속 조금씩 들어오면 계속 들어온 타이트런트에 의해서 사실 에널라이트도 가만히 있겠어요? 에널라이트도 반응해서 없어지겠어요? 에널라이트도 반응해서 찔찔찔찔찔찔찔 없어지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 뿅뿅 하고 사라지게 될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어차피 반응하는 분자가 사람 눈에 실제 보여요? 분자가 눈에 보일 리는 없어요. 분자가 눈에 보일 리는 없으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에널라이트가 다 없어졌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타이트런트를 어떻게 넣는다? 어떻게? 계속 넣으니까
그 이후는 에널라이트는 다 사라지고 타이트런트는 남아있는 상황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확실히 한계 반응물인 거예요? 에널라이트가 한계 반응물이 된다 이런 말이지. 이 실험적 과정 이해했죠? 네. 보고서에 이런 걸 쓰라고요. 알겠죠? 오늘 보고서에 쓸 거 좋은 거 엄청 많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잘 기억하라고. 알겠죠? 세 번째, 보고서요. 실험을 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쓰고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뭘 쓰라고요? 아니면 발표 수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이런 내용들 얘기하라고요. 나 싫어. 산 연기. 그러니까 이거 아 진짜 정말 아니 싫어 뭔지 물어봐서 대답한 거잖아요. 제가 뭐 안 좋은다 해서 제가 안 좋은다 했냐고요. 쌤한테 보고서한테 이런 거 하겠게요. 자. 실시간 제가 통화를 하면서 보고서 내용 알려주세요. 지금 지환이 표정이 어떤지 알아요 지금? 네. 지금 표정이 지금 정말 안타깝다, 난감하다, 막 이런 아주 굉장히 복잡한 표정. 그래도 저놈이 내 친구긴 친구인데 진짜 막 하는 그 표정 있잖아 진짜. 안다니까요. 자 봅시다. 그다음 네 번째. 자 그리고 제 표정은 어떤 줄 알아요? 무관심 표정. 쌤은 표정이 그냥 초월한 표정 있잖아요. 이런 표정. 네. 쌤 적고 있어요? 그래요? 자, 네 번째. 그럼 이때 2와 3 사이에 모두 다 리미팅 에이전트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들어오는 타이트런트는 들어오자마자 족족 없어지고 에널라이트도 반응해서 찌글찌글 없어지죠. 그럼 계속 들어오서 없어지고 들어오서 없어지고 얘도 점점 없어지는데 어느 순간 딱 들어온 타이트런트가 반응해서 싹 없어짐과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에널라이트도 완전히 뿅 사라져서 시료에는 그 어떤 반응물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지나면 이제 진짜 에널라이트는 남아있어요. 에널라이트는 하나도 없어요. 에널라이트는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이트런트가 계속 들어와서 타이트런트만 남아있는 상황을 맞이하겠죠? 어쨌건 2와 3 사이에 모두 다 사라지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부른다? 이 순간을 뭐라고 부른다?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자, 당량점 영어로? 당량점 영어로? 영어 잘 양말 조약합니다. 뭐는 강해요? 자, 농담이에요? 자존심. 아, 그래요? 도현아, 농담이야. 또 화난 거예요? 도현아, 농담, 미안해. 영화 적으세요. 그래, 미안해. 내 잘못. 오늘 생각하고 있죠. 아니, 그래, 내 잘못했어요. 미안. 네. 자, 영어 표현으로는 equivalence point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equivalence point를 우리말 번역 당량점. 알겠죠? 쌤 알겠죠? 그리고 이땐 오직 생성물만 존재하겠죠. 자, 에널라이트, 타이트런트 둘 다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이에요?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적 관점에서 이 둘은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이에요? 어쨌건 반응물이잖아요. 그럼 두 개가 반응하면 생성물이 만들어지겠죠? 네. 중화 반응에 생성물도 있긴 있을 테니까요. 그 중화 반응에 생성물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존재하지 않고 일체의 반응물은 없고. 무슨 말 나겠죠? 이 사실을 이용한 수능에서의 양론 문제가 최근 엄청나게 개발돼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양론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순간을 검출하는 것,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 당량점이라는 순간을 딱, 야, 당량점이다! 딱 이렇게 찾아내는 거. 어렵습니다.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응물이 모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응물이라고 하는 입자도 수용액 안에 몰 단위로 존재하잖아요. 개수비로 보자면은 10의 23승계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의 23승계씩 있는 것들을 100% 완벽하게 두 개 다 반응시켜서 싸그리 0으로 만든다. 이상적으로 쉽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 실험적으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당량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4. 자, 네 번째는 요거. 자, 당량점의 아유, 왜 이래. 적정 반응의 모니터링. 적정 반응의 모니터링.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 당량점 전후. 자, 이 당량점을 명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보가드로스만큼 많은 입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제어해서 완벽하게 소모되게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당량점 앞뒤, 그러면 당량점 전후니까 에널라이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하겠어요? 에널라이트가 조금 남아있는 순간 하겠죠? 그리고 타이트런트가 들어와서 전부 다 소모가 되고 타이트런트가 이제 조금 더 들어온 순간, 이 앞뒤의 순간을 전후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당량점 전후에는 놀라웠게도 매우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우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매우 급격한 물리적 변화. 에너라이트. pH. 정답. 바로 pH 점프 같은 거예요. 그게 뭔데요? 적정 그래프에서 왜 슉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죠? 뭐 뭔가를 첨가했는데 여기 이제 pH를 그리면 갑자기 확 커지거나 갑자기 확 작아지거나 이런 거 보이죠? 요런 갑자기 변하는 이 구간을 점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아주 급격한 물리적 변화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pH가 뭔지를 알고 산염기 양론을 이미 안 상태에서만 pH 점프가 뭐라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진짜 누가 봐도 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색깔 같은 거예요. 아하. 혹시 지시약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유명한 지시약 페놀프탈레인 이런 거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은 그 색깔이 어떻게 변하죠? 페노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너무 유명해서 뭘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주 나와서 빨주노요? 알파. 파요? 와, 페놀프탈레인 중학교 정답 흰색. 페놀프탈레인 중학교 때 아쿠마곤 페노프탈레인 뭔데요? 아쿠마곤 페놀프탈레인 색 변화 알아요? 그죠. 우찌합니까?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노초파. 아닌가? 빨간색 흰색. 흰색이 아니라 무무빨. 정답. 무색이요, 무색. 무색. 네. 근데 흰색도 맞잖아요. 뭐 넓은 의미로는 뭐. 형 제가 맞춘 건데 왜 틀렸다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제 투명이니까 무색. 네, 흰 색깔 놔두면 투명 흰색 됩니다. 뭐라는 거야? 흰색이랑 주황 무색이랑. 빨주노도 빨주 놔두면 투명이 그렇게 된다. 네가 맞춘 거야. 아닌데 나 틀린 거. 네가 맞춘 거야. 파란 색깔 되면. 아, 내가 틀렸는데. 자, 펠무탈레이딩 어떻게 되냐면 산성하고 중성에서는 색깔이 어때요? 산성하고 중성에선 투명하죠? 투명했다가 염기성이 되면 말상. 네, 핑크가 되죠. 아주 진한 핑크가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pH가 변함에 따라서 혹은 뭐 산성도가 변함에 따라서 갑자기 색깔이 변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투명했다가 갑자기 핑크가 된다.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눈에 확 띌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식의 변화가 당량점 전후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뭐도 있냐면 냄새. 예, 냄새요. 이 냄새 뭐 할 때 얘기했었죠? 옛날에? 네, 이 냄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수부생활 한 적 있잖아요. 냄새요. 쌤 발냄새. 미안해요. 많이 나서 미안해요. 역시 발에 관심이 많아.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왜?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야. 제 지금 발 다친 거 안 보여요. 아, 그게 역시 또 발.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유, 참네. 사용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분 반에서도 냄새. 아유, 참.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네. 저 쌤도 막 좋아 죽는다. 네, 쌤도 너무 좋아하는데. 쌤도 약간 그런 취향이에요. 자, 보자. 어떤 얘기 한 번 한 적 있냐면 왜 은수저 기억나요? 이거 옛날 우리 전기화학 할 때 수업했었잖아요. 네. 은수저에 베이킹 소다. 근데 베이킹 소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는 안 했어요. 특별한 반응성을 그 때문에 베이킹 소다를 넣는 게 아니라 바로 냄새 때문에 베이킹 소다를 넣는다고 했었죠. 그 말 기억나요? 아니요. 네. 이 사람들. 자, 은수저에 요렇게럼 녹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때. 이 은수저의 때가 성분이 뭐라고 했었죠? 은수저의 녹과 이거 나랑 퀴즈도 보고 테스트도 봤잖아요, 이거. 은수저인데? AG AG2S요. 그래서 선생님, 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자, 은반지 껴본 사람, 은반지. 은으로 된 장신구.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자, 은으로 된 아니 은으로 된 반지 기억이 없다고요. 자, 은으로 된 그 장신구 껴보면은요, 은이 굉장히 때가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은으로 된 장신구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는데 은장신구 끼게 되면 금방 새카매져서 이게 막 이렇게 닦아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면 또 하고 또 새카매지면 닦고 막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AG2S예요. 자, 여기 뭐 때문이냐면 황 때문인데 이게 은은 반짝반짝하지만 AG2S는 이게 색깔이 거무튀튀해요. 자, 누가 봐도 떼낀 것처럼 거무튀튀해요. 그럼 웬 황이냐?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의 살이잖아요. 네. 사람의 살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단백질의 구성 성분 중 미량 원소 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람 살은 항상 뭐가 뜯겨 나와요? 항상 뭐가? 사람 살에는 항상 뭐가 뜯겨 나오게 돼 있어요. 때가 뜯겨 나오잖아요. 그럼 그 때가 뜯겨 나오는 자리에 은이 있으면 그 때에 있는 황하고 은의 표면이 반응을 해서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은 장신구를 끼면 무조건 이런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AG2S를 닦아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아주 강력한 앙금인지라 이게 닦아도 닦이겠어요? 안 닦이겠어요? 안 닦인다고. 이때 이거 닦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기분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닦을 때. 기억 안 나요? 바로 얘를 감싸라고 했죠. 뭐로? 쿠킹 오일이요. 오일은 쿠킹 오일로 감싸라고 했잖아요. 네. 쿠킹 오일의 성분은 알루미늄. 얼루미늄. 그런 다음에 얘를 소금물 속에 넣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소금물 속에 넣고 끓여. 끓여. 바글바글. 그러면 어떤 반응이 벌어지죠? 어떤 반응이 벌어지냐면 얼루미늄과 Ag2S가 반응을 해서 Al2S3와 은으로 이렇게 석출되는 반응이 진행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때 다시 좀 쓰면 얼루미늄하고 Ag2S가 반응을 하면 얼루미늄은 3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황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은이 이렇게 다시 석출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러면 이거 양쪽에 그 뭐냐면은 뭐냐면은 저게 그 양론 맞출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아 뭐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은에다가 여기다가 2, 여기다가 3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2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니 여기에 3 아니 6 이렇게 되고 얘가 2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는 3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양론 딱 맞죠? 네. 맞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 있냐면 얼루미늄 여기서 몇 가예요? 0가죠. 네. 근데 여기서는 몇 가예요? 3가죠. 네. 자 여기서 은은 몇 가예요? 1가죠? 네. 근데 그게 몇 가가 돼요? 0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 하나당 얘가 전자가 얼루미늄은 전자 3개를 산화가 되는데 은은 전자 하나가 환원이 되죠.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되겠어요? 1대 3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앞에 2 쓰고 3 쓰면은 얼루미늄하고 은의 비율이 1대 3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얼루미늄하고 황도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서? 물에서 일어나야지, 물. 네. 그럼 물에서 일어나니까 여기는 원래 뭐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 원래 물이 많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까? 네. 물이 많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된다? 여기에 황이 있으니 요 물하고 황이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H2S 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수소 2개 떨어지면 여기에는 수소가 2개가 떨어지니까 OH-가 몇 개 만들어진다고 해야 돼? 6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네.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6H2O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물 분자가 여기는 황 2-랑 반응을 하면 H2S가 되고 AlOH3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녀석이 어떤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냄새 난다. 꾸리한 냄새가 난다고 했죠? 네. 꾸리꾸리한 냄새가 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상태가 뭐예요? 기체. 기체죠. 그러니까 이 반응을 시킬 때 물속에다 넣고 끓이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H2S 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반응을 시킬 때 무엇이 나면 반응이 진행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얘기겠어요. 냄새.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물론 적정 반응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반응의 지표가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전에 우리 정규학 수업할 때 했고 학교 시험에 이게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죠? 네. 조금만 얘기를 더 하면 그래서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했던 건 뭐예요? 베이킹 소다.
바로 여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넣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베이킹 소다죠. 이 베이킹 소다를 넣고 저기에 있는 H2S랑 반응을 하면 뭔 일이 벌어져요? 바로 H2CO3가 만들어지고 NaHS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NA는 1 플러스 양이온이고 HS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의 상태는 기체일 수 없죠. 양이온, 음이온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기체였던 것을 베이킹 소다를 넣어주면 NaHS의 수용액 상태에 녹아있는 이용결합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날아가질 못하니까 냄새가 안 나게 된다는 거지. 그냥 뭐만 발생하냐면 탄산만 발생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반응에서 냄새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자, 간단하게 메모할 거면 하세요. 옛날에 수업에 했던 거라 옛날 필기가 있긴 있을 거예요. 동현,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쿠킹 오일만. 근데 저는 이날 수업 안 했어요. 그래요. 아니 진짜요. 네. 그럼 인터넷을 봤어야죠.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기억이 났다고요. 아, 잘했어요. 네, 근데 사이다 언제 주실 거예요? 뭐 사이다 주문 뭐 안 했어요. 네,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콜라로 해서요. 콜라. 콜라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사이다 할 거예요. 사이다가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사이다도 안 먹는 게 좋은데 굳이 산다면 사이다. 다른 건 막 이상한 거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저 아쿠마군 이거 알겠죠? 네. 지금 다. 아, 모르면서 안 쳐. 자, 그런데 냄새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냐면 색깔이 확 변할 수도 있고 냄새가 확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혹시 여러분 중화열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중화열? 중화열? 자, 산하고 염기가 반응시키면 열이 발생하죠. 그걸 중화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화열은 확실히 열이 뜨끈뜨끈하게 나오는 건 맞는데 놀랍게도 당량점에서 그 발열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량점을 지나면 그 온도가 다시 꺾이죠.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성에서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는 경향성은 확실히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 건 온도계를 꽂아 놓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열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확실한 변화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아까 pH 점프처럼 무슨 점프도 나타날 수 있냐면 전위 점프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전위 점프 이거 언제 했었죠? 방학 중 수업 때 했었죠? 네. 기억나요? 네. 누구하고 누구 반응시켰을 때 아연 4가하고 철 3가 반응시켜서 아연 2가 만들고 철 2가 만드는 이거 여름방학 돼요? 네, 이런 여름방학 때 이거 했었잖아요. 여기 2배, 여기 2배 해갖고. 첫 시간에 있었어. 아, 이거 또 어디가 2배? 이게 어디가 어디지? 첫 시간에 했잖아. 이게 2가고 네, 이게 기억납니다. 4가인가? 이거였나? 맞나? 네. 이게 이렇게. 기억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주석 이게 에널라이트였고 요게 타이트런트여가지고 계속 집어넣었었잖아요. 그랬더니 넣어주는 저 Fe 3가의 부피에 따라서 전위를 측정했더니 전위가 막 슉 이렇게 됐잖아. 그때 당량점을 기준으로 뭐 2대1 해가지고 쌤하고 동현이는 문제 2번 풀어서 제출했잖아. 네.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두 번 풀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거 여기가 당량점을 중심으로 갑자기 전위가 확 바뀌지. 네. 이런 게 pH 점프처럼 전위 점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당량점을 기준으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나타날 수 있어.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부피가 변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근데 Fe3 플러스가 에널라이트 아니에요?
반대였나요? 뭐 반대여도 마찬가지고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이게 이거였는지 이거였는지. 그러니까 아마 필기 찾으면 나올 거예요. 뭐 여하튼. 그래서 부피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질량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알겠죠? 거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리량이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묘하게도 이런 식의 급격한 물리적 변화는 놀랍게도 인간의 오감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감으로 관측 가능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눈에도 보이고 소리로도 들리고 냄새도 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반응하는 분자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분자가 보일 리는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유도되는 급격한 변화는 사람이 관찰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당량점을 알아낼 수는 없으나 당량점을 지나왔다를 눈치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량점이라고 딱 이렇게 그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분명 당량점을 지나왔다를 눈치를 챌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줄게요. 준다. Yep. 이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종말점. 종말점. 자, 종말점은 뭐냐면 적정 반응이 완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얘는 저 당량점과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종말점이 바로 뭐냐? 종말점으로부터 적정 오차라고 하는 걸 생각해 줍니다. 이 적정 오차가 바로 이상적인 당량점과 실제 실험으로 결정한 종말점 요 사이의 차이, 요거를 적정 오차라고 합니다. 만약에 실험을 기가 막히게 해서 실험적인 종말점이 당량점이 됐다면 오차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당연히 당량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적정 반응이 완결됐을 거야 라고 실험적으로 결정한 그 순간은 당연히 당량점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차이를 적정 오차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종말점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습니다. 바로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타이트런트의 첨가를 멈추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넣으면 투명한 것에서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산성하고 중성에서 투명하고 염기에서 빨간색이 되니까 만약에 이 타이트런트가
염기라고 하면 염기를 넣으면 넣을수록 중화 반응이 된 후 핑크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기를 넣고 핑크가 되는지 기다리고 염기가 넣어서 핑크가 되는지를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 핑크로 돌아서려고 하는 직전까지 타이트넛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당량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당량점을 어떻게 찾는 건지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자, 잘 봐요. 인간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야 알 수 있는데 일어나기 직전에 멈춘다. 말은 좋지만 사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나야 일어나는지를 알지. 일어나기 전에 멈춘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을 때 당량점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실험을 2번. 정답.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 학교에서 실험할 수 있잖아요. 실험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비 실험에서 타이트런트를 10ml씩 첨가한다고 칩시다. 이때 만약 20ml와 30ml 사이에서 어떻게 20ml와 30ml 사이에서 갑자기 색깔이 변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20ml와 30ml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당량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에널라이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본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20ml까지는 타이트런트를 확 첨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ml가 넘어야 당량점이기 때문에 20ml는 넣어도 당량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걸 예비 실험으로부터 알았죠. 그럼 20ml까지는 확 집어넣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20ml 타이트를 확 첨가 후, 자 그럼 저쪽에 써볼게요. 자 여기 준다. 네, 여기 줄게요. 해서 이 엔드 포인트 1, 2, 3, 4에서 예를 들어 다시 에널라이트를 준비하고 본 실험에 돌입하면 20ml까지는 타이트런트를 확 첨가하고 이후에는 자 아까 본 실험에서는 몇 밀리리터씩 첨가한다고 했어요? 10. 그래서 뷰렛을 여는데 처음에 10 넣고 20 넣고 30 넣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딱딱딱 10씩 끊어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20에서 30 사이에 확 변한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어떡한다? 20까지는 두 번째 실험에서 확 넣고 그 다음 20부터는 이후에는 1ml 혹은
0.1ml씩 더 소량 단위로 첨가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예비 실험에서는 10 넣고 20 넣고 30 넣고 40 넣고 한 다음에 실제 본 실험에서는 이게 20에서 30 사이 바뀌는구나. 그럼 20까지는 확 넣고 그때부터는 20.1, 20.2, 20.3, 20.4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20.5, 20.6, 20.7 하는 순간 갑자기 빡 바뀌었어. 그러면 당량점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20.7 혹은 20.8 그 사이 어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력이 되면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 20.7까지 왁 놓고 20.7부터는 0.01 단위로 넣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쪼아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만약에 이 행위를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결국에는 당량점이 되겠지. 하지만 그걸 인간이 무한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가 종말점인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하자가 종말점인 거야. 그럼 그 종말점과 당량점은 차이가 생기겠죠. 어쨌건. 네. 그거를 적정 오차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실제 그막 그거마다 당연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실험의 농도가 내가 제어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뭐 만약에 진짜 모르는 애널라이트가 아니라 이 애널라이트도 내가 모델을 위해서 내가 만든 거라면 내가 농도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모르는 시료를 가지고 진짜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 났는데 이 돌아가신 분의 혈액 샘플을 가져다가 실험을 해야 돼. 왜냐면 그분 혈액에 마약 성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진짜 모르는 거지. 예, 그런 건 가져다가 진짜 모르는 상태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당량 실험을 보여주고 싶어. 그럴 경우는 교수님이 자기가 이게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때는 이게 농도를 아는 거고 농도를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면 그때는 당량점을 확실히 아는 거지. 근데 그럴 경우만 아는 거지 진짜 미지의 실제적인 샘플은 얘 농도는 모르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엔드 포인트는 1, 2, 3, 4, 5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도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존재라기보다는 통해서도 알 수 있다기보다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 4번 방법은 얘는 머리가 편하고 몸이 힘든 방법입니다. 반면에 5번 방법은 뭐죠? 5번 방법은 몸이 편하고 분석이 귀찮습니다. 잘 얘기했다. 근데 요즘은 PC와 엑셀이 있기 때문에 엑셀 알죠? 엑셀 프로그램. 엑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의 분석은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엑셀이 개발되지 않은 20세기 초반에는 대학교에서 적정을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엑셀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이후에 요즘은 적정을 어떻게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좀 더 간지나는 방법이 뭐란 얘기예요? 요게 조금 더 간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 수업을 할 때 이 방법을 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되게 신박합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미분 배우죠? 수학 시간에 배우는 미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몸이 피곤하다는 거 알겠죠? 뭐냐면 20까지 놓고 그럼 20의 당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 20.1, 20.2, 20.3, 20.3 다음에 0.1씩 끊어서 넣는 거니까 눈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몸이 피곤하다고요. 그런데 얘는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누구야 이거? 이한인가 보네요. 네.
예전 걸로 알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보다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또 세우. 시현이 비밀번호 모르네. 아, 시험 거스예요? 와. 시현이 비밀번호 모르네. 아유. 시험 웬